챕터가 바뀌니까 저희 새로운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하도록 할게요. 기존에 있었던 거는 연결 끊으셔도 돼요. 연결 끊으셔도 되고, 17번 파일까지를 만들었었죠. 저희 콜앱 새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의 제목은 저희 머신러닝 18번째고요. 그리고 CNN이라고 이름을 줄게요. 이름 만들어 주시고, 일단은 연결은 저희가 신경망 만들기 전까지는 굳이 GPU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일반 GPU 없이 사용하는 그 가상 머신으로 일단은 연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GPU를 사용하게 되면 그때 런타임의 유형을 변경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냥 연결해 주셔도 돼요. 연결해 주셔도 되고. 여기 파일 제목에 있는 CNN이라고 하는 거는요. 컨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의 줄임말이고요.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네트워크, 신경망 이런 뜻이고요.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연산을 이용하는 신경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CNN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해요. CNN을 직접 먼저 만들어 보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연산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라는 그 개념을 좀 잡기 위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1차원과 2차원에서의 그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연산을 먼저 살펴볼 겁니다. 살펴볼 거고요. 몇 가지 인풋을 먼저 좀 할게요. 인풋. 넘파이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넘파이를 MP라고 하는 별명으로 사용을 할 거고, 그래프를 그리려면 매트플롯립, 파이플럿 필요하겠죠. 뭐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해 보진 않았는데 사이파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이 사이파이라고 하는 모듈에 시그널이라고 하는 하위 모듈이 있고요. 이 모듈에서 몇 가지 함수들을 가지고 올 건데 convolve라고 하는 함수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듯이 convolve 2D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랑 그 다음에 correlate 코릴레이트입니다. 코릴레이트 그리고 코릴레이트 투디. 이 함수들이 어떤 연산을 하는 것인지를 알려드릴게요. 음. 네, 우리가 신경망을 만드실 때에는 이 사이파이 시그널 모듈에 있는 컨볼브나 혹은 컨볼브 2D를 직접 이용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런 그 합성곱이라고 하는 연산을 수행하는 레이어가 케라스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케라스 레이어를 직접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학습하게 될 그런 개념들을 이해를 하시면 그 케라스의 그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그 레이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하기 위해서 이 함수들의 동작 원리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제 이미지를 가지고 올 건데, 예제 이미지는 scikit-learn에서 데이터 세츠라고 하는 하위 모듈이 있고요. 여기에서 load sample imag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미지에서 컨볼루션이나 풀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연산들을 했을 때 이미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도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런의 모델 셀렉션을 이용을 해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훈련셋과 검증셋 나누는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신경망 만들고 나서, 그리고 신경망 훈련시킬 때, 훈련시키기 전에 훈련 데이터를 훈련과 검증으로 나눌 때 이용할 겁니다. 이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케라스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여기에 없는 그런 클래스나 혹은 함수들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임포트 부분에 와가지고 그 필요한 것들을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차를 하나 더 만들게요. 목차는 1차원, 1차원 합성 곱 연산이라고 합니다. 코드를 먼저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 코드를 결과를 해석을 하면서 제가 합성곱이라고 한 연산을 어떻게 수행하는 건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넘파이 배열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X라고 하는 배열을 하나 만들게요. 넘파이 배열은 1차원 배열로 만들 거고요. range 1부터 5까지로 만듭니다. 자, 예,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어렵지 않죠. 1, 2, 3, 4. 연속된 숫자 4개로 이루어진 배열을 하나 만들었어요. 배열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배열을 만들게요. Y라고 하는 배열은 어레이로 만들 거고요. 간단하게 두 개만 가지고 있는, 원소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배열을 만들 거예요. 모양 어렵지 않죠? 모양 어렵지 않죠? X는 1, 2, 3, 4라고 하는 숫자 4개를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 그 다음에 Y는 1, 2 숫자 2개를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입니다. 1차원 배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참고로 보실 건데 Y 플립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넘파이에는요 플립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요거 제가 알려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플립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Y를 넣어보세요. 그리고서 프린트 Y 플립 이렇게 해보세요. 잠시만요. 제가 뭐를 실수를 했나요? 여기 변수 이름 잘못했군요. 플립이라고 하는 거는요 좌우를 반전시키는 거예요. 1, 2 이렇게 돼 있으면 2, 1 이렇게 좌우를 반전시키는 그런 배열을 플립된 배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합성곱 연산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 자, 여기 X라고 하는 배열이 있어요. 색깔이 다른 색깔로. X라고 하는 배열은 X라고 하는 배열은 저희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원소가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숫자들은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있죠. Y라는 배열은 1, 2예요. 1, 2. 자, 이거를 플립시킨 배열은 좌우, 왼쪽과 오른쪽이 반전이 됐죠. 반전이 돼서 만들어진 배열은 이렇게 2개짜리예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2,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Y 플립이에요. Y 플립. 합성곱이라고 하는 연산은 어, X 그다음에 합성곱을 뭐라고 컨벌브라고 할게요 그냥. 예, 이런 연산을 하는데 Y랑 컨벌브를 할 거예요.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Y를 좌우를 반전시킵니다. 이렇게 반전을 시키고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물론 시작하는 점은 바뀔 수도 있어요. 시작하는 위치는 바뀔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죠. 얘를 이 반전된 배열을 한 칸씩 이동을 시킵니다.
한 칸 이동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가겠죠. 요렇게 가겠죠? 맞아요? 여기에 2, 1 이렇게 가겠죠? 요렇게 한 칸 움직였잖아요. 이렇게 한 칸 움직였어요. 자, 얘를 한 칸 더 움직여 볼까요? 얘를 한 칸 더 움직이면 배열이 이번에는 요렇게 가 있겠죠? 요렇게.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숫자는 마찬가지로 마우스가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지금이요. 처음에 요렇게 만들기는 1, 2라고 만들었어요. 1, 2라고 만들었지만 얘를 반전을 시켰어요. 반전을 시키니까 2, 1이죠. 2, 1이죠. 이거를 여기에 시작점에 여기서 맞춰요. 맞아요. 얘를 한 칸을 움직여요. 그럼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다음 얘를 또 한 칸 움직여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럼 도달하겠어요? X의 끝의 위치랑 똑같이 도달하겠죠. 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두 번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번 움직이고 두 번 움직일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어떤 연산을 수행을 하냐면 행렬 곱셈 기억나시죠? 행렬 곱셈. 행렬 곱셈 어떻게 하나요?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들끼리 곱하고, 그죠? 1 곱하기 2. 1 곱하기 2를 계산을 하죠.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는 2 곱하기 1 이렇게 계산하죠. 이게 행렬 곱셈 아닌가요? 그렇죠? 행렬 곱셈은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곱하고 그 다음 인덱스 같은 인덱스에 있는 인덱스들끼리 곱하고 그다음에 걔네들을 전부 다 더한다. 이게 행렬 곱셈의 정의죠. 그죠? 그래서 원본 배열과 그다음에 우리가 합성곱을 하려고 하는 배열을 이렇게 행렬 곱셈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4가 나오죠. 맞아요? 4가 나오겠죠? 네. 자, 이제 4가 나온 다음에 한 칸을 이동을 했어요. 한 칸을 이동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X에서는 2, 3이라고 하는 원소가 있겠죠? Y는 그대로 2하고 1이죠. 그럼 곱셈하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1. 맞아요? 이런 계산하겠죠? 그럼 2 곱하기 2는 4 더하기 3이니까 7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한 칸 더 움직였어요. 한 칸 더 움직이니까 이제는 X는 여기 3, 4, 3, 4고 Y는 그대로 2, 1. 그죠?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3 곱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1. 그럼 얼마예요? 3 곱하기 2는 6, 6 더하기 4니까 7. 1차원 배열이 이 세 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1차원 배열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합성곱이에요. 그러니까 합성곱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필터예요, 필터. 필터를 여기에 놓고 계산을 하고 행렬 곱셈을 계산을 하고요. 그 필터를 이동시켜요. 필터를 한 칸 이동을 시켜서 또 행렬의 곱셈을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또 그 필터를 한 칸 더 이동을 시켜요. 또 행렬의 곱셈을 계산을 해요. 각각의 행렬의 곱들을 계산할 때마다 나오는 숫자들을 모아서 1차원 배열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1차원에서의 합성곱 연산이에요. 이 연산을 수행해 주는 게 아까 여기에 우리가 인풋을 했었던 함수 중에서 사이파이 시그널 모듈에 있는 컨볼브라고 하는 그 연산이에요. 자, 결과를 볼게요. 리절트라고 할까요? 리절트는 컨볼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어, 두 개의 배열을 넘겨주시면 돼요. 두 개의 배열은 아까 X. 플립되지 않은 거를 넣어주시면 컨볼브가 알아서 플립을 시킨 다음에 계산을 합니다. 자, 그리고 리저트를 프린트를 해보시면, 네. 근데 제가 말한 거랑 좀 숫자들이 좀 다르죠?
다르죠? 여기에 아규먼트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아규먼트를 모드, 죄송합니다. 모드를 밸리드로 바꿔있습니다. 밸리드로 바꾸시면 4, 7, 7 이렇게 나왔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1차원 합성 보기. 제가 결과 이해되세요? 결과 이해되세요? 그 마우스로만 그리려고 하니까 너무 글씨가 너무 엉망이어서 여기다 해도 엉망이긴 하지만 자, 우리가 X라고 하는 배열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1, 2, 3, 4라고 하는 배열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배열은 1, 2 이렇게 만들었어요. 1, 2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사이파이에서는 얘를 플립을 시켜서 계산을 합니다. 사이파이에서는 플립을 시켜서 계산을 하는데 그 케라스에서는 플립을 시키지 않아요. 예, 그거는 크게 중요한 건 플립을 얘를 반전을 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이파이에서는 반전을 시켜서 계산한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케라스에서는 반전시키지 않은 거를 그대로 계산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얘를 얘를 필터라고 얘기합니다. 필터라고 얘기하는데 이 필터를요 여기서부터 이동시키는 여기서부터 어, 반전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반전시키면 이렇게 되는데 이 필터를 여기다 적용을 해요. 여기다 적용을 해요. 여기다 적용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1 여기서 계산된 값이 4. 계산된 값이 4. 얘를 이동을 시켜요. 이동을 시키면 어디가 있겠어요? 필터가. 여기가 있겠죠. 여기 2, 1 이렇게 가 있을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요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2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1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7.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동을 시켜요. 또 이동을 시키면 얘가 이게 어디까지 가 있을 거냐? 여기까지 가 있겠죠.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가 있고 2,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3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7. 그래서 3개나. 여기는 원래는 4개가 있지만 이 2개짜리를 시작점에 맞춰서 여기 있다가 그 다음에 이동시키고 또 이동시키고 한 칸씩 이동하면서 어디까지 끝에 도달할 때까지 시작할 때 여기 위치에 맞춰서 이동시키고 여기 끝에 도달할 때까지 이런 똑같은 연산을 반복하면서 만들어진 숫자들 이 숫자들로 1차원 배열을 만드는 게 이제 컨벌브 연산이에요. 어, 합성곱이라고 하는 연산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여기 4, 7, 10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드는 밸리드라고 하는 모드를 썼죠. 밸리드라고 하는 모드를 썼는데 이 밸리드라고 하는 모드는 설명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는 거다? 시작점에 맞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점에 맞춰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칸씩 움직이는데 어디에 갈 때까지? 끝에 도달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밸리드입니다. 밸리드 컨볼루션 연산이에요. 밸리드 컨볼루션 연산.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이 모드의 기본값이 뭐였었냐면 모드의 기본값이 여기 문서를 보시면 풀이라고 돼 있죠. 풀이라고 돼 있는데 풀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 값이 바뀌어 있었어요. 그렇죠? 자, 또 다른 저 모드를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얘는 음, 밸리드 밸리드 모드 합성 곱 연산이에요. 1차원에서. 자, 이번에는 똑같은 함수를 적용을 해볼 거예요.
컨볼브라고 하는 똑같은 연산을 제공을 할 건데 x, y 똑같아요. x, y 똑같고 근데 모드를요. 사용할 수 있는 모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same이라고 하는 모드가 있습니다. 자, 얘는 same 모드의 합성곱 연산인데 결과를 프린트해 볼까요? 리저트 하고서 결과를 프린트해 보시면 이렇게 네 개가 나옵니다. 하나가 더 추가가 되죠? 그죠? 4, 7, 10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앞에 하나가 더 붙었죠. 어. 자, 이 same 모드의 합성곱 연산은 결과가 x의 크기와 동일한 배열을 리턴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밸리드 모드라고 하는 거는 필터가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배열 x 두 번째가 필터라고 그랬죠. 필터가 이동할 때 첫 번째 배열의 시작 위치에서부터 한 칸씩 움직이면서 언제까지 첫 번째 배열의 끝에 도달할 때까지를 움직이면서 그 배열의 그 곱셈 연산을 수행하는 게 밸리드 모드의 합성곱이고요. 합성곱이고 same 모드의 합성곱은 x와 동일한 크기가 나오도록. 그러니까 x가 지금 몇 개짜리냐면 x가 4개짜리였잖아요. x가 4개짜리니까 합성곱 연산의 결과도 4개가 나오도록 해주는 그런 연산이 same 모드의 컨볼루션 연산이에요. 자, 그러면 same 모드의 컨볼루션 연산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 2, 3, 4 이게 원본이죠. 그죠? 1, 2, 3, 4가 원본이에요. 어, 이동을 해야 되는데 두 번만 이동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하냐면 패딩이라고 하는 걸 넣어요. 패딩은 0이 채워져 있는 값이에요. 0이 채워져 있는 값인데 여기에 앞에다가 0을 넣어볼까요? 자, 앞에다 0을 넣었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여기서 2, 1 한 번 나올 수 있죠?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여기에서 2, 1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한 칸 이동시키면 다시 여기에서 2, 1 이렇게 곱셈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칸 더 움직이면 이렇게 2, 1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다가 원본 배열 x에다가 0을 자, 이 부분은 패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채워 넣는다 이거야. 채워 넣는다. 근데 0으로 채워 넣는다. 0으로. 0으로 채워 넣으면 자, 어떻게 요렇게 계산하면 2 곱하기 0은 나오면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1 곱하기 1 이게 나올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거는 여기서 4, 7, 여기서 10이 나오겠죠. 그럼 개수가 어떻게 돼서 이 개수랑 똑같아집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모드? same 모드. same 모드. 원본 배열과 같은 크기의 결과가 나오도록 합성곱을 해주는 게 이게 same 모드예요. 그리고 저희가 합성곱 신경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드가 이 same 모드입니다. same 모드. 이 same 모드의 단점은 뭐냐면 여기 원본에서 1이라고 하는 숫자 볼게요. 원본에서 1이라고 하는 숫자는 합성곱을 계산할 때 몇 번 사용이 됐어요? 여기서 요 녀석이랑 합성곱을 할 때도 계산이 됐고 얘가 사용이 됐고 여기서 계산할 때도 얘가 사용이 됐죠. 2번 사용됐어요. 2번. 그죠? 2라고 하는 값은요? 2라고 하는 값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여기 계산할 때 2가 한 번 사용됐고 여기 계산할 때 2가 한 번 사용이 됐죠. 그죠? 3이라고 하는 값은요? 요거 계산할 때 3이 사용이 됐고 여기서도 계산할 때 3이 사용이 됐죠. 그죠? 근데 마지막 3, 한 번밖에 사용이 안 됐죠.
그렇죠. 세임 모드의 합성곱에서는 어떤 그 배열의 원소들이 결과를 만들어낼 때 동일한 비중으로 사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원소는 두 번 포함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원소는 한 번만 곱셈에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모든 원소가 동일하게 연산에 사용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또 그렇죠. 뒤쪽에다가 뒤쪽에다가 0을 패딩을 넣는 거예요. 뒤쪽에다가 0을 패딩을 넣으면 얘가 한 번 더 이동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한 번 더 이동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4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그 합성곱을 할 때 연산이 되고 여기서도 합성곱을 할 때도 연산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4 곱하기 2니까 4 곱하기 2니까 여기서 8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원소가 몇 개? 1, 4, 7, 18, 5개. 원소가 늘어나 버려요. 합성곱을 했는데 원본보다 더 늘어나 버려요. 이런 모드가 아까 우리가 처음에 그 파라미터 없이 수행했을 때 일어났었던 게 이게 풀 모드입니다. 이게 리절트, 컨볼브, X, Y, 모드의 기본값이 풀이었죠. 풀. 그리고 프린트, 리절트 결과를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8이 나와 있는 게 이게 저런 이유 때문에 나오는 이게 풀, 모드, 성공, 연산. 얘는 어떤 효과를 주는 거냐면 배열 X의 모든 원소가 X의 모든 원소가 합성곱 연산을 수행할 때 동일하게 밑에다 쓸까요? 그래서 합성곱 연산에 동일한 같은 비율로 참여하도록 헤딩을 넣는 것. 이게 풀이야, 풀. 컨볼브 연산을 수행할 때 우리가 플립된 배열을 넣는 건 아니에요. 플립된 배열을 넣는 건 아니지만 컨볼루션 연산이 무엇을 이용한다? 플립된 배열을 자기가 플립을 먼저 시키고 Y를 플립을 시킨 다음에 이런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세 가지 이해되셨어요? 어떻게 연산이 이루어지는 건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벨리드라고 하는 모드의 합성곡은 필터를 한 칸씩 이동시키면서, 근데 시작 위치는 X의 첫 번째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칸씩 이동을 시키면서 이 필터가 어디에 도달할 때까지 X의 끝에 위치에 도달할 때까지 그 행렬의 곱셈 연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숫자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밸리드 모드를 하게 되면 x의 크기가 배열 x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x의 크기가 x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same이라고 하는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0이라고 하는 숫자를 x에다 추가를 해요. 0이라고 하는 숫자를 추가를 하게 되는데 몇 개를 추가하느냐? 그거는 y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져요. y가 몇 개짜리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두 개짜리냐, 세 개짜리냐에 따라서 패딩을 앞에다 넣느냐, 뒤에도 넣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럴 때 그리고 결과는 항상 x의 크기와 동일한 크기로 나오는 게 이게 same 패딩 합성곱 연산이에요. 그 다음에 풀 패딩은 배열의 모든 원소가
합성곱 연산에 같은 비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패딩을 앞에도 넣고 뒤에도 넣고 그렇게 해서 수행하는 게 그 합성곱 연산이고요. 합성곱 연산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크기가 늘어나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것도 Y의 모양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요. 같아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모양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X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그 다음에 Y의 원소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거는 좀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네, 여기까지는 컨벌브 함수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는 컨벌브 함수를 설명을 드린 거고, 중간에 목차 하나 넣을까요? 중간에 원디, 그냥 컨벌브라고만 할게요. 컨벌브 함수. 사이파이의 컨벌브 함수는 무엇을 사용한다? 플립된 배열을 사용한다. 아, 사이파이, 사이파이 시그널, 그리고 컨벌브 함수는 배열 배열 Y를 플립, 반전입니다, 반전. 반전시킨 후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함수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게 여기서는 함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결과가 밸리드를 넣었을 때는 왜 4, 7, 10이 됐고 same을 넣었을 때는 왜 1, 4, 7, 10이 됐고 그 다음에 풀일 때는 왜 1, 4, 7, 10, 8이 나왔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차상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차상관, 크로스 코릴레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그 사이파이 모듈에서 사이파이 시그널 모듈의 correlate라고 하는 함수예요. correlate 함수는 안정되지 않은 배열 y를 사용합니다. 배열 y를 반전시키지 않고 연산을 수행을 해요. 이게 교차상관이에요. 크로스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교차상관 연산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케라스에서 구현되어져 있는 컨볼루션 레이어는 교차상관을 수행하는 레이어예요. 정확하게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으세요. 세 가지 코드를 먼저 만들어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rrelate 함수를 쓰시면 돼요. 하시는 방법은 x, y 모드를 주시면 돼요. 모드의 기본값은 풀인데 밸리드가 있고요. 밸리드가 있고, 자, 밸리드의 결과 출력해 볼게요. 밸리드가 있고, 여기 숫자가 좀 달라졌죠? 그 다음에 result, correlate, x, y 모드를 same이라고 해보시고요. 그리고 print, same, result. 그다음 마지막으로 correlate, x, y 이번에는 모드를 풀로 줘보세요. 그리고 프린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세 가지 밑에 결과 나왔죠? 저 결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것도 화이트보드에다가 녹음했습니다. 요거 이해하시면 교차상관도 어렵지 않아요. 교차상관은 반전을 시킨다, 시키지 않는다. 반전을 시키지 않는다. 이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만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x는
x는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있었고 1, 2, 3, 4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코드 보시면 correlate y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y를 반전시키지 않았죠. 반전시키지 않았으니까 우선 밸리드는 시작을 어디서 한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y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1, 2, 그죠? 그럼 여기서 이루어지는 연산은 뭘까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연산은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2. 그럼 1 더하기 4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한 칸 이동시키면 여기까지 가겠죠. 여기가 1, 여기가 2.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어떤 연산? 2 곱하기 1, 2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2. 2 더하기 6이잖아요. 2 더하기 6이니까 8. 그 다음에 한 칸 더 움직이면 여기까지 오겠죠. 여기가 1, 여기가 2. 그렇죠? 그러면 3 곱하기 1. 여기서는 3 곱하기 1 더하기 4 곱하기 2. 8 더하기 3이잖아요. 8 더하기 3이니까 15.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예요? 5, 8, 11 이렇게 나왔죠. 그죠? 이게 교차상관이에요. 여기 5, 8, 11 이렇게 나온 거. 어, 케라스에서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레이어가 있는데 실제로 컨볼루션 레이어는 이런 연산을 합니다. 교차상관이라고 하는 연산을 하는 겁니다. 어, 근데 반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 그랬죠. 연산의 방법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산의 방법. 이게 밸리드. 이게 밸리드예요. 이게 밸리드고요. 세임은 결과의 크기가 리절트의 크기가 뭐랑 똑같이 나와야 되냐면 x랑 결과의 크기가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방법은 얘를 뒤쪽으로 한 번 더 이동을 시키거나 그죠? 아니면 얘를 시작하는 위치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1, 2 하고 시작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거나 그렇죠?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는 거는 어디다 패딩을 넣는다? 여기다 패딩 넣어서 수행한다. 여기서 패딩 넣어서. 그럼 여기서 패딩을 넣게 되면 0 곱하기 1이고 여기서 0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2니까 2죠. 그렇죠? 그래서 same. 여기 same 패딩에서는 여기 2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2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고, 자, 이렇게 보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x에서 1은 여기서 한 번 계산이 되고 여기서도 한 번 계산이 됐죠. 2는 여기서 계산이 됐고 여기서 계산이 됐고 두 번씩 계산이 됐죠. 3은 이렇게 두 번 계산이 됐고 4는 한 번밖에 계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같은 비율로 계산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다 0을 패딩을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 1, 2 이렇게 가게 되면 4 곱하기 1 더하기 0 곱하기 2 0 곱하기 2 그래서 끝에 3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나온 게 여기 5, 8, 11 앞쪽에 패딩 부분으로 계산이 된 게 2, 그 다음에 뒤쪽에 4 이렇게 해서 나온 게 풀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1차원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다룰 거는 2차원. 물론 3차원, 우리가 사실은 이미지가 컬러 이미지다 그러면 3차원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2차원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D 2차원 합성곱이라고 할게요. 2차원 합성곱.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재밌는 거 있으십니까? 재밌는 거 있으세요?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두 가지 함수가 있어요. 두 가지 함수가 있는데, 음, convolve 2D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convolve 2D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correlate 2D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convolve 2D는 뭘까요? 반전시켜서 하는 거예요. 반전시켜서 하는 거고, 어떻게 반전시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또 필요하겠죠. 그러면 요거 하기 전에 코드를 먼저 만들까요? X를 다시 만들. 2차원 합성곡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차원 배열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2차원 배열을 numPy.a range 숫자는 4개짜리로 할까요? 16 1부터 17까지 1부터 16까지 숫자 16개가 나오겠죠? 이거를 2차원으로 모양을 바꿀게요. 4 곱하기 4. 자, 이렇게 해서 x를 먼저 출력을 해보고요. 모양 이해되시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렇게 16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 그 다음에 y. y는 어떻게 만들어 볼 거냐면 numPy 배열로 만들게요. 여기서는 어레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가 있으면 되죠.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되죠. 앞에는 뭐라고 할 거냐면 0, 1 이렇게 할 거고요. 뒤에는 2, 0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y를 프린트해 볼게요. y. 자, 어떤 모양인지 아시겠죠? 0, 1, 2, 0. 자, 반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y 플립. numPy의 플립 메서드 사용해서 y를 플립을 시킬게요. 그리고 프린트 y 플립. 자, 어떤 모양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0, 1, 2, 0 이렇게 생겼던 건데 아, 얘를 이쪽으로 가로로 돼 있는 거를요. 가로로 돼 있는 걸 이렇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0,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요. 얘도 얘도 돌려버려요. 이렇게 돌려버려요. 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2,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 2, 1, 0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완전히 이렇게 그 상하 좌우가 다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예, 이해되십니까? 마찬가지로 컨벌브 2D는요. x하고 y를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 컨벌브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이렇게 반전된 걸 사용하게 되고요. 반전된 걸 사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correlate 2D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되면 반전되지 않은 거를 내부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직접 만들 필요는 없어요. 위쪽에서도 보시면 컨벌브를 할 때 플립된 거를 사용하진 않았어요. 플립된 거를 출력해 보기만 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결과를 우리가 해석해 보기 위해서 플립이 이렇게 된 거구나. 반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된 거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플립만 시켜본 거지. 실제로 연산할 때에는 원본 배열 x하고 y를 주는 거고 내부적으로 컨벌브가 y를 플립 반전시킨 다음에 수행한다. 연산을 수행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2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원도 x하고 이렇게 생긴 x와 이렇게 생긴 y가 있으면 컨벌브 2D라고 하는 함수는 y를 이런 모양으로 플립시킨 다음에 사용을 하는 거고요. 사용을 하는 거고 correlate 2D라고 하는 함수는 반전시키지 않은 y 그대로 합성곱 연산을 수행하는 게 교차 상관 크로스 correlate라고 하는 함수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어, 쉬는 시간이 거의 돼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패딩, 패딩을 넣는 방법, 그 모드를
valid, same, full 이렇게 바꿔보면서 valid 세 가지 있었죠. 이렇게 valid, same, full 이렇게 바꿔보면서 한번 여기 있는 함수 convolve 2D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correlate 2D라고 하는 함수도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네, 쉬는 시간 갖고요. 35분에 요거 코드 제가 보여드리긴 할 텐데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해보세요. 네, 35분까지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